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와인이랑 옷 딱 두 가지 상품만 가지고 리카더 모형의 핵심, 바로 그 비교 우위라는 개념을 파헤쳐 봤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 세계에 정말 상품이 두 개뿐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 단순했던 모델을 현실 세계에 훨씬 더 가깝게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상품이 거래되는 이 복잡한 글로벌 경제가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론과 현실을 잇는 아주 중요한 다리를 저와 함께 건너보시죠.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자동차, 반도체, 마시는 커피, 읽는 책. 세상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상품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맨 처음 배운 기본 리커더 모형이 현실을 설명하는 데 갖는 뭐랄까 좀 명백한 한계이기도 했죠. 물론 그 기본 모형은 비교 우위라는 정말 위대한 원리를 이해하는데 최고의 출발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원리가 이렇게 수많은 상품이 존재하는 진짜 현실 세계에서는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연속적인 상품 구성 모형으로 다 같이 레벨업 해볼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이 새로운 모델의 첫 번째 파트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상품들 중에서 대체 어느 나라가 어떤 상품을 상대적으로 더 잘 만드는지 그 순위를 쫙 매기는 거죠. 일종의 비교 우위의 사슬을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형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Z라는 지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아주 거대한 마트에 갔는데 왼쪽 끝 Z0 지점부터 오른쪽 끝 Z1 지점까지 세상의 모든 상품이 어떤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쫙 진열되어 있다고 말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품의 비교 우위를 한눈에 정리해줄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AZ라는 함수입니다. 갑자기 수식이라서 당황하셨나요? 전혀 겁먹지 마세요. 이건 복잡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복잡한 현실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도구거든요. 여기서 AZ는 우리나라가 Z라는 상품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 그리고 A*Z는 외국이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이에요. 그러니까 AZ는 뭐다? 맞습니다. 그냥 두 나라의 노동 생산성을 직접 비교하는 하나의 비율인 셈이죠. 그래서 이 AZ는요, 일종의 상대적 생산성 점수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특정 상품 Z에 대해서 외국 노동력 대비 우리나라 노동력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점수죠. 이 점수가 높을수록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그 상품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잘 만든다는 뜻이 됩니다. 이 점수를 기준으로 모든 상품을 쫙 줄 세우면 그게 바로 비교 우위의 사슬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비교 우위의 사슬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가로축은 0부터 1까지의 모든 상품을 나타내죠. 우리가 일부러 상품들을 그렇게 배열한 거예요. 왼쪽 Z는 0에 가까울수록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비교 우위를 가진 상품을,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교 우위가 점점 약해지는 상품을 배치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상대적 생산성을 나타내는 AG 곡선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는 모양을 띠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교수님, 그럼 이 사슬에서 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만들고 어디부터 외국이 만드는 건가요? 하고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네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기준선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선이 바로 양국의 상대적인 임금 수준, 즉 로우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어떤 상품의 비교 우위 점수 HZ가 이 상대 임금 로우보다 높거나 같다? 그러면 그 상품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더 이득인 거예요. 반대면 외국에서 생산하는 거죠. 바로 이 간단한 원칙 하나가 전 세계적인 생산 분업을 결정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각 나라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즉 공급 측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제 방정식의 반대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전 세계의 수요는 과연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 세계의 수요를 불족해야 하는데 현실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모델을 좀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할 거예요. 첫째,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소비 취향은 똑같다고 가정하자. 둘째, 모든 상품에 대해서 자기 소득의 일정한 비율, 즉 BZ만큼을 지출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별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수요 패턴을 아주 깔끔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거든요.
방금 전에 봤던 그 수요에 대한 가정들을 수학적으로 싹 정리하면 바로 이 B곡선이 탄생합니다. 이 곡선이 말해주는 것도 아주 간단해요. 우리나라가 더 많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할수록, 즉 그래프에서 GW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리나라 노동력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상대임금 P도 올라간다는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즉,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임금과 생산 범위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진짜 마법 같은 순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공급이라는 엔진도 만들었고 수요라는 연료도 다 만들었어요. 이제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세계 경제의 균형이라는 시동을 딱 걸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흥미진진하죠? 자, 이 그래프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1부에서 살펴봤던 공급 측면, 즉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비교 우위 곡선 AZ가 보이시죠? 그리고 2부에서 도출했던 수요 측면, 즉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세계 수요 곡선 B가 있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것과 세상이 원하는 것, 이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지금 한 자리에서 딱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두 곡선이 만나는 이 교차점, 여기가 바로 세계 경제의 균형점입니다. 공급의 논리와 수요의 논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바로 이 한 점에서 국가 간의 임금 수준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누가 무엇을 생산할지가 동시에 결정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 균형점 Z바 P바 딱 하나가 모든 걸 알려줍니다. 이 점의 세로축값, 즉 높이 P바가 바로 균형 상태에서의 상대 임금을 결정하고요. 가로축값, 즉 위치 Z바가 국가 간 생산 분업의 경계선을 딱 그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0부터 Z바까지의 상품을, 외국은 Z바부터 1까지의 상품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손에 정말 강력한 분석 도구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 도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시험해봐야겠죠? 만약 한 국가의 노동력처럼 아주 거대한 경제 변수가 확 바뀐다면 세계 경제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한번 예측해봅시다. 자, 다 같이 이런 생각 실험을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인도처럼 외국의 노동 인구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가정해봅시다. 과연 우리 모델은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내놓을까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외국의 노동력 L스타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동일한 생산 범위 Z바에 대해서 외국이 일할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임금 수준이 더 높아져도 균형이 맞게 되겠죠. 따라서 수요 곡선 B가 B0에서 B1으로 이렇게 위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 결과 균형점도 원래 있던 곳에서 새로운 지점 G'와 R''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새로운 균형점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상품의 범위는 Z-로 이전보다 좁아졌고 우리나라의 상대 임금은 R'로 더 낮아졌습니다. 아하! 즉, 외국의 노동력 증가는 결국 우리나라의 생산 전문화 범위를 좁히고 상대적인 임금 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 모델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강력하고 솔직히 조금은 복잡했던 이 모델이 우리에게 정말로 말해주고 싶었던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배운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은요, 결국 단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리카도의 그 위대한 통찰, 비교 우위로 돌아옵니다. 상품이 2개든 수만 개든 국가가 번영하는 길은 자신이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잘하는 일에 집중하고 교역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모델은 그 진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멋지게 보여준 것이죠. 오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당연해요. 우리는 지금 현실 세계의 복잡한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한 아주 정교한 도구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경제학적 렌즈를 익히고 나면 이전에는 그냥 복잡하게만 보였던 세상의 작동 원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겁니다. 그 힘을 믿고 계속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